파라나 제텔카스텐 옵시디언을 알고 싶어서 제 채널을 구독했는데 그간 유튜브 활동도 좀 뜸하면서 생산성이랑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것들을 만들었죠.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들을 제텔카스텐에 적으면서 컨텐츠로 만드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텔카스텐으로 생산성이랑 살짝 떨어진 주제에 대해서도 작동하는지를 본 거거든요. 왜냐면 제텔카스텐 얘기를 하면서 제텔카스텐 말고, 그러니까 PKM 쪽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렇게 좀 다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트를 쌓아가면서 제텔카스텐은 확실히 작동하는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효과가 있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텔카스텐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모범 사례를 보여준 사람이 잘 없죠. 그래서 제텔카스텐을 사용하면서도 내가 맞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텔카스텐이 사람마다 개인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다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효과가 있는, 작동하는 제텔카스텐의 기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텔카스텐에서 다뤄지는 노트는 두 가지예요. 참고 노트랑 연구 노트거든요. 그래서 작동하는 제텔카스텐은 참고 노트랑 연구 노트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 노트를 통해 효과를 보고 있으면 그건 작동하는 제텔카스텐이에요. 참고로 임시노트가 빠진 것은 임시노트가 발산 후 수렴에서 발산 파트를 위한 도구일 뿐이거든요. 제텔카스텐의 핵심에 관련된 노트는 아니고요. 뭐 이 얘기를 더 알고 싶으면 제 예전 영상 중에 발산 후 수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 노트인데요. 우리가 제텔카스텐에서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으면 그건 효과적인 제텔카스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랐을 때 그게 어떤 책이나 영상에서 봤었는지 대부분 까먹거든요. 그 자료가 최근에 보거나 정말 감명 깊게 본 게 아니라면요. 특히나 연구직 쪽 하시는 분들, 논문 읽을 일 많으신 분들이 더 심하겠죠. 아이디어의 출처를 까먹기 때문에 지필이나 논문을 쓸 때 그 출처를 밝힐 때 곤란해집니다. 또는 어떤 생각을 한번 깊게 파고 싶어서 자료를 다시 파고 싶을 때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참고 노트를 제대로 작성하고 이를 연구 노트랑 연결했다면 어떤 생각을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 아이디어를 표현한 연구 노트는 쉽게 검색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노트에서 연결한 참고 노트를 보면 됩니다. 이러면 집필 시에 참고 노트를 밝히거나 할 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연구 노트 중 하나인데요. 편한 길에는 모두가 몰려들어 경쟁이 따른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다가 생각한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유명한 자기계발서 같이 임팩트 있는 책도 아니고 보통 이런 책까지 읽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구 노트에 참고 노트를 연결해 놓으면 내가 창업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 생각을 했구나라고 그때 컨텍스트가 생각나면서 관심 있으면 이 책을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 노트를 작성함으로 외부 지식에 내 멘탈 모델과 연결을 하고 있다면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노트와 연구 노트의 연결은 참고 노트에 있는 내용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연결의 힘이 정말 강력해요. 흔히 말하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공부하라는 것도 연결해서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이해라는 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과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동맥은 조금 더 두껍고 탄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맥은 더 혈관이 얇은 대신에 판막이 있죠. 근데 이런 사실을 그냥 암기하려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학습하면 더 쉽겠죠. 동맥은 심장의 펌프 활동으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시작 부분이라 더 높은 압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고 탄성이 있어야 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피가 흘러서 압력이 낮아지는 정맥은 좀 더 낮은 압력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압력이 낮아졌으니 역류를 막아야 하니까 판막 같은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물리 멘탈 모델인 받는 힘이 세질수록 그 힘을 버티기 위해 재료를 더 많이 써야 한다랑, 모든 운동은 마찰력 때문에 저항을 받으면서 그 움직임이 멈춘다랑, 역류 같은 것을 막으려면 판 같은 게 존재해야 한다 등과 연결이 되죠. 이렇게 동맥, 정맥의 특징과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멘탈 모델이랑 연결되면 학습과 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와 같이 참고 노트에 있는 내용을 기존 멘탈 모델이나 생각을 모아놓은 연구 노트에 연결하면 학습하는 거나 깊이 생각하는 게 쉬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통해 이 부분을 읽었어요. 요약하면 개발자를 뽑는데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할 작업의 일부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거든요. 일을 그냥 읽으면 나중에 생각나기도 어렵고 실제로 개발자 면접 볼 때 생각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좋은 테스트는 실제 상황이랑 근접한 테스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아마 동의할 만한 멘탈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 책의 내용을 이 멘탈 모델이랑 연결 지으니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면접 시에 실제 회사 들어와서 할 일을 던져주고 확인하는 게 사실 실전과 유사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면접 방식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참고 노트의 효과였고요. 이제 연구 노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연구 노트를 통해 생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그건 작동하는 제테카스텐입니다. 이어나 생각을 깊게 하려면 어딘가 적어둬야 되죠. 안 그러면 생각이 끊깁니다. 저는 이걸 생각의 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각이 분절되면 했던 생각을 날 지나서 또 하게 되는 생각의 중복이 일어나서 생각이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얕은 생각만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제텔카스텐 뿐만 아니라 세컨드 브레인의 필요성과도 일치합니다. 제텔카스텐은 이 생각의 분절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각이 이어진다면 그건 작동하는 제텔카스텐이고요. 먼저 참고 노트로부터 연구 노트를 작성하여서 참고 노트로부터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연구 노트에서 다른 연구 노트로 작성하고 연결하면서 생각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생각이 깊게 뻗어나가는 게 내가 사용하는 제텔카스텐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제텔카스텐 입문자는 하나의 노트에서 여러 가지로 얕게 뻗거든요. 왜냐하면 탑다운 방식의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텔카스텐에 숙련이 되었다면 하나의 노트에서 깊게 뻗어나가는 모양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게 뻗어진 노트들이 서로 연결되고요. 그럼 그렇게 된 제텔카스텐을 그래프 뷰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제 연구 노트를 모은 옵시디언 그래프 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은 하나도 없고 그냥 더러워 보입니다. 옵시디언 그래프 자랑하는 스크린샷들을 보면 패턴이 보이면서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그런 거 없어요. 패턴이 보이는 그래프 뷰들은 이쁘긴 한데요. 그게 작동하는 제텔카스텐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 조작을 했을 수도 있고요. 생각이 얕게 뻗어나가고 노트끼리 연결이 안 되면 예쁘게 정렬하기 쉬워집니다. 군데군데 방사형 패턴이 보여요. 그런데 노트끼리 촘촘히 연결되면 패턴 따윈 사라집니다. 서로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를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 정렬 알고리즘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의 내용 다 필요 없이 아웃풋을 내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작동하는 제텔카스텐일 겁니다. 제텔카스텐이 유명해지게 된 것도 니클라스 루만이 다작을 했다라는 내러티브 때문이었는데요. 결국엔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아웃풋을 내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굳이 고생해서 참고노트랑 연구노트를 쓸 필요가 없죠. 물론 학습을 위해서 쓰실 수는 있겠다만 어떤 형태로든 아웃풋을 내는 게 개인 브랜딩을 하시거나 실력 함양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연구노트들이 제대로 작성되고 연결되었다면 아웃풋 내기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평소에 했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놨기 때문에 이를 몽땅 끌어와서 결과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연결된 참고 노트는 덤으로요. 행행식 글쓰기의 장점이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난이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즉 작동하는 제텔카스텐은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만들어낼 때 난이도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제가 메일 레터를 쓸 때 독특한 관점을 가지면서 난이도를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텔카스텐의 효과를 보려면 1000개의 노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 생각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노트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노트 전체의 개수보다는 노트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연관된 생각으로 노트 50개만 쌓여도 충분히 결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는 50개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트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노트가 1000개 쌓여도 주제가 산만적이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제텔카스텐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저것 얕게 건드리게 되면 그래프 뷰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방사형 패턴이 보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효과가 있는 제텔카스텐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